일이 끝났으면 나하고 조용히 얘기 좀 해요. 무턱대고 어딜 가는 거야? 여자라는 게 어떤 건지 보여준대도. 오빠 눈앞에 두고도 그걸 발견 못하고 있는 거야. 너 말이냐? 그래, 벼랑간 무슨 일이야? 어? 어떠이고. 용감하고 조용히 저녁 한 끼 먹으면 안 돼요? 미친 소리 짭짭게 이 사람 참. 무슨 일이야? 무슨 말해봐. 당신 아침에 금을 때렸다면요? 무슨 쓸데없는 소리. 맞을 만한 짓으로 맞아야지. 예, 가민. 오빠? 응? 들어와. 미소 집이었군 그래. 쓰세요. 땡큐. 오늘 아니에요. 저녁 한 끼 대접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쩐다 빈손으로 왔어? 아이, 별 말씀을 다 하시네요. 어서 옷도 벗으세요. 네. 더우신데. 앉으세요. 뭘 이렇게 굉장히 차렸니, 혼자서? 입에 맞으실는지 몰라. 과장님 식사 몰랐어. 기름 끓었니? 아직 안 끓으시오. 그런데 왜 짠 일들이에요? 말짱들 안 오시게요? 저녁마다 제 남편보다 늦게 들어와가지고는 그나마도 도사리고 앉아서 제 일만 하고 있으니 남자는 소가지도 없답니까? 남자가 왜 바람이 나는지 아오? 아유, 이것 좀 들어봐요. 이제 오시오? 나 저녁 먹었다. 오늘은요? 판사님이 맛있는 음식 잔뜩 만들으시오. 이게 해가 서쪽에서 떴겠구나. 네. 누가 그 여자가 만든 음식 먹는데? 요! 우리 어째 술 냄새가 이렇게 나요? 골치야. 술 냄새가 골치가 아파? 치맹치야.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아유, 지금도 오신가 봐? 엄마거든 이 방으로 오라고 해, 응? 굉장한 뉴스가 있다고. 뉴스가 뭐예요? 이래. 야, 너도 해봐. 응? 어디? 이래? 야. 애기가 나왔구나. 이제 들었어요. 야, 그 한복 입으니까 참 예쁘다. 이제 집에서 그런 옷 입어라. 예? 순이는 어디 갔니? 아유, 이제 들었시오? 우린 저녁 먹었다. 원래? 오늘은 판사님이 맛있는 음식을 잔뜩 만들어 놨는데 말짱들 안 잡숫네. 차렸냐? 그럼 상부하라. 난 밖에서 먹는 음식은 도무지 마땅치가 않아서. 저녁도 굶었다. 저는 이 밥을 안 줘서 굶어 죽겠어. 그러셨어요? 아이, 할머니 저녁에 채드렸지 않았어요? 그래. 그래, 알았어. 예, 어머님하고 겸상 차려.
마님, 자기나 씨가요, 저 오시래요. 누수가 있대요. 뭐 뉴스? 예. 사모님이 기다리시는 거 아니에요? No. 시간도 늦었는데 이젠 돌아가셔야죠. No, no. 여자 혼자 쓰는 방인데 그럼 주무시고 가시겠어요? 여판사님이 하시면 전 무서워요. 하나, 둘, 셋, 넷. 에이. 안녕하세요. 도시 손님이 많이 왔다오. 들어가오. 들어가라니까. 저 여기가 허판사 댁이시죠? 예, 우리 손주 며느리가 판사요. 네. 동무들이 많이 왔다오. 아, 그러세요? 어서 들어가오. 아니에요, 할머니. 저 이거 좀 판사님께 꼭 전해주세요. 이건 뭐요? 먹을 거요? 꼭 좀 전해주세요. 왜 그냥 가시려? 글쎄 말이야 내가 정말 너무하지 뭐야? 아무리 판사가 되어 기려서 그런 게 안 돼도 커맨더, 이렇게 습격이 나야 만나주면서 뭐. 할머니 왜 거기 앉았어요? 아니다, 저 이거 언니 주려고. 그게 뭔데요? 아, 할머니 드릴게요. 나중에 뺏어가려고. 아니에요. 혼자 다 잡수세요. 거짓말 아니냐? 절대로 아니에요. 바나나도 사드릴게요. 그 대신 이런 걸 절 줬다고 아무한테도 말하시면 안 돼요. 그럼 나 그런 건 너 안 줬지. 아줌마, 놀아. 뭐 나왔니? 엄마 나가셨지? 응. 모나도 심심하구나, 아줌마처럼. 그래도 모나는 괜찮어. 엄마가 계시잖니? 아줌만 엄마도 없고 아버지도 없잖아. 아, 네. 어머나, 오셨군요. 옆방 아이예요, 모나라고. 모나 갈래? 내일 또 놀러 와, 응? 올라오세요. 그 저놈의 피아노 소리 좀 그 없애지 못하나? 어따 사주기나 하고 야다니요? 메테를 용돈을 했게 사드린 걸. 여보, 피아노보다도 큰일이 났어요. 뭐가 또 큰일이야? 어? 아, 그 역정만 부리지 말고 좀 잘 들어요. 규식이가 요새 늦게 들어오는 이유세요?
이 사람 또 며느리 험담하려고 그 험담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어쨌다는 거야? 당신 하자는 대로 다 들어주지 않았나? 뭐 또 부족이야? 어? 아이 참 저인 듣지도 않고 야단이야. 벌써 며칠 됐어요. 당신이 속상할까봐 말 안 했지만 이대로 가다간 꼴이 안 되겠어요. 난 정말 김요하게 쓸 돈이 있어도 못 벌리고 있었는데 아주 엉뚱하게 두 개의 집을 두고 어쨌든 따지고 보면 꼬투리는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자식 들어놓고 이렇게 지내다 사장님한테 들키면 어떡해요? 참 이렇게 일생을 살 말씀이고 사랑한다면 참을 수 있잖아. 이렇게 죄수 같은 생활은 하기 싫어요. 화영이, 못하겠으면 내일부터 내 집에 타시지 마세요. 화영이, 날 버리지 마라. 뭐 때문에 내가 이 짓을 계속해요. 죽어버리겠... 그게 집을 판 돈입니다. 새빵살이를 하더라도 그때 드린 봉투는 꼭 전해주셨죠? 가시오? 뭐 좀 먹고 갔지? 그럼 잘 부탁하겠어요. 긴 양반이 그렇게 된 데다가 돈까지 우울하게 썼으니 좀 마음이 아프시겠어. 내일이라도 또 들려요. 그러면 무슨 대책을 세우겠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내가 내일 돌려보내주다가 보냈지. 그런 일이 생긴 게 천만다행이다. 어이구 판삼내하고 아니껍게 굴더니 당장 보찜고서 낸 쫓아버리고 말겠다. 엄마, 인지가 들어오나 보구나. 아버님께서도 절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럼 우리가 없는 일을 뒤집어 씌운다는 거냐? 전 법관의 명예를 걸고 맹세하겠어요. 그런 돈을 받은 적도 그런 여자를 만난 적도 없어요. 할머니 알았죠? 절 줬다고 하면 안 돼요. 맛있다, 맛있다. 할머니가 제일이야. 또 바나나도 사다 드릴게요. 우리 부모니가 제일이야. 너 아니면 굶어 죽어. 그러니까 절 줬다고 그러면 안 돼요? 안 줬다. 안 줬어. 이년 떨어도 정신이 멀쩡하단 말이야. 아니 법률 공부를 해서 판소지 된 거지. 그만한 것 좀 모를 줄 아니? 오늘 저녁에 몽탕 뽑아버렸으면 좋겠네. 엄마하고 나만 하고. 아니 신율이 이렇게 대병천하야. 예미는 정말 돈 100만 원이 없어. 아니 이 밤중에 어딜 나가신다고? 이놈을 찾아야 돼. 이놈의 짓이 분명하거든. 아유 찾거든 잘 다밀어요. 야, 나도 줘. 역시 절 사랑해 주셨군요. 고마워요. 마마. 문을 안 잠갔었군요. 모나야, 마마는 옆방이다. 응?
아버지 먼저 갔어요. 곧 가겠어요. 안 돼. 어서 온 이봐. 사장님, 용서해 주세요. 한 시간만 같이 있게 해주세요. 얘기는 안 됐다만. 다시는 주식이 생각하지 마라. 뭐래 오단 입고서 어서 나와. 자, 이거 얼마 되지 않지만 받아둬. 다시는 만나면 안 돼. 나와. 아, 문 열어. 어? 예. 뭘 하니? 대문 잘 잠가라. 예, 너도 들어가거라. 대문 잠궈야지요. 아, 내 장극이 어서 들어가. 어서. 어머니, 어머니, 아니 왜 그러세요? 아니 뭐? 아유, 아니 어머니, 아니 얘 뭐라고 해서? 아, 얘 의사 좀 부르자고 어서. 물이요? 여보 물. 어디? 아니, 매들 애기가 좋았다. 독약을 잡섰나 봐요. 뭐? 아니 너는 뭘 들었니? 응? 아니 어머니, 아니, 말씀하세요 알죠? 네? 아니, 아니 의사. 어머니, 어머니.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응? 아니 어머니.
사무실 환자가 주스를 찾는데요. 그리고 12호실 환자 열이 39도 2분에 올랐어요. 저 코라민을 준비해가지고 올라와. 네. 너 식문 봤니? 아니? 허판사 집에 말이야. 살인사건이 났어. 어머. 그런데 그 할머니 손에 주스로 들려준 건 허판사였대잖아. 설마? 아니, 허판사가 할머니를 죽인 건 아닐 거야. 누가 허판사에게 독약이 든 주스를 보내느냐가 그게 흥미거리 아니야? 분명히 내 손을 거쳐서 할머니께 주스는 전해졌어요. 그게 뭐냐? 난 그런 거 못 먹어봤다. 그럼 할머니 드세요. 아이, 맛있다. 난 이런 것도 안 준다. 아이, 할머니, 그런 말씀 하시지 않기로 했잖아요. 안 할게, 안 하지. 할머니, 그 봉투는 누굴 주셨어요? 그모니가 바나나 사준다고 하면서 뺏어갔지. 난 안 줬어, 뺏어갔지. 아비산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어요. 할머니께서 그때 들어오시지 않으셨으면 나 자신이 그걸 마셨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판사님. 혹시 판사님께서 자살을 기도하셨던 건 아닐까요?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당신께 보고할 일이 있어요. 그 하나는 판사직을 내놓겠다. 뭐? 당신 그게 진심이요? 진심이에요. 가정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 못하는 인간이 남의 죄를 판가름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은 까닭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기를 가졌다는 일이에요. 진숙이. 나도 당신한테 용서를 받아야 할 일이 있어. 말씀 안 하셔도 추측하고 있어요. 또 듣지 않는 것이 약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용서해 주겠다는 거요? 용서를 하고 안 하고 원인의 대반은 제게 있잖아요. 진숙이. 누군진 모르지만 그분도 불쌍하기는 해요. 하지만 당신을 빼앗길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날 밤 행동으로 보아 그런 주소를 달라고 한다고 할머니를 들이진 않았을 겁니다. 빵에서 2층까지 강수님은 완전히 혼자였지? 저는 정말 몰라요. 참말로 몰라요. 할머니가 2층까지 따라 올라오시시오. 전도 쬐깐만 마셔보려고 했는데 할머니 아니면 전도 죽을 뻔했시오. 우리 사장님도요. 그놈을 마실 뻔했는데요. 최 사장께서는 시원한 걸 정했었던가요? 네, 마시겠느냐고 묻기 그냥 달라고 그랬습니다. 많이? 판사님이 시원한 냉차 좀 만들어라시오. 그래? 여보는 맥주 한 잔 여기 갖다 드려. 두 잔이 있어야 하잖아요. 거기서 또 따라가. 그럼 주스는 최 사장 앞에서 그라스에 따라진 게 아닙니까? 글쎄요. 그날 저 집이 말썽거리가 생겨서 내 기억은 자세히 없습니다만 아마 냉장고에서 따랐죠. 그 말썽거리라는 게 혹시 도약하고 무슨 관련성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도저히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만. 그날 집안 식구 외에 누가 찾아온 분이 계셨던가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 며느리를 찾으러 여자가 한 분 왔었어요. 그 여인에게 주스를 내놓으셨던가요? 아니요. 그럼 그 주스는 무슨 목적으로 차장에 따라왔었죠? 제가 마실까 하고 그런데 왜 안 마셨나요? 먹고 싶지 않아서지요. 독약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아니에요. 어머니 주스. 어머니 주스. 주스에 든 독약을 할머니가 잡수실 거라는 추측이 왜 이렇게 빨리 머릿속에 떠올랐죠? 할머니 표현이 그런 표현이었어요. 누구나 다 그걸 느꼈는데 제가 먼저 입을 열었다 뿐이에요. 아, 여보세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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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요즘 피아노 사들여 왔다죠? 그 여인은 100만 원짜리 수표를 할머니한테 전화가 왔다는데? 피아노가 갖고 싶어서 돈은 제가 뺏었어요. 하지만 전 정말 할머니를 죽이진 않았어요. 아비사랑 같은 그런 약은 이름도 몰라요. 주스 마시지 마라. 가족은 없다고 했지? 네. 주머니에 사진 한 장 들었을 뿐이에요. 소희에 연락해. 고정하시고 말씀해 보십시오. 주인어른이 아드님하고 밖에서 들어왔을 때 집안엔 어른 식모하고 따님밖에 없었다는데 혹시 따님이 걘 그런 짓 하래가기. 그럼 부인께서요? 어차피 흑백은 가지고 말 테니까 바란 대로 말씀하십시오. 오늘 밤에 몸통 죽어버렸어요. 마시고 가겠어요. 엄마하고 나만 나. 예수님아? 예. 너 나한테는 한 가지도 감추면 안 돼. 그날 밤 누가 어머니를 찾아오시지 않았든? 몰라요. 그날 밤 몰라요. 너 뭐 감추는 일 있구나. 마님이 말하지 말랬는데. 어머니가 그런 짓을 하셨으리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데요. 글쎄 말이다.
예미가 좀 깡깡거리긴 해도 인정은 참 많은 여잔데. 제 생각에는 어머님 자신도 모르시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모르는 일이라면 그 모른다고 말할 것이지. 지가 왜 죄를 뒤집어쓰고 야다냐? 어? 네 그만. 너 피아노 때문에 그런 짓 한 거 아니지? 절 정신병원으로 데리고 가봐요. 몽유병이 있다면 제가 안 잊을 거예요. 자식도 몽병도 뭐. 아버님, 작은 아씨가 한 짓은 아니에요. 어찌됐든 제 능력과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맡아보겠어요. 야, 그 판사 두고 변호사를 겸할 수 있나? 한 살 그만뒀습니다. 그만두다. 아니, 언니, 판사 왜 그만둬? 피고인 박옥년은 1961년 8월 11일 판사직에 있는 연유리에게 뇌물로 들어온 100만 원 수표를 딸 세구머니 피아노를 사들 목적으로 횡령한 사실을 알고 그 죄를 은닉할 목적으로 며느리 화진숙 살해를 기도 애플 주스에 아비산 다량을 투입하여 식모 강수님을 시켜 며느리 방으로 올려보냈으나 피고인의 심호 성혼녀의 출연으로 주수는 넘어가 며느리 허진숙은 살해되지 않고 존속 성혼녀를 찾게 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실을 인정하시죠? 피고인은 지금 검사의 질문에 분명히 시인을 했는데 변호인은 그래도 역시 피고인 박옥년을 변호할 의사를 포기하지 않겠소? 네. 끝까지 피고인의 변호를 맡을 작정입니다. 재판장, 검사의 기소문을 피고인은 시인했습니다만 본 변호인으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 점이 있어 피고인에게 몇 마디 신문을 갖겠습니다. 신문하시오. 며느리 허진숙이를 살해할 목적이 있었다면 독약이 든 주스를 왜 먼저 남편에게 권했습니까? 피고인의 자백으로는 남편 최성진은 주스를 마시지 않는 식성을 알기 때문에 나중에 발뺌을 위해 권해 두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분명하죠? 피고인의 남편 최성진을 증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최성진 씨. 최성진 씨 나오십시오. 예. 일어서 사실대로 말하고 숨기거나 보태지 않기를 명시합니다. 증인 최성진. 앉으시오. 증인께서는 주스를 자청해서 달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마시겠느냐고 묻기에 그냥 달라 그랬습니다. 주스를 전혀 입에 대지 않는 식성이신가요? 대개의 경우엔 제가 맥주를 마시는 습관이 있습니다. 주스를 받아들고 한참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때 막 입으로 들어가려는데 식모아이가 와서 아들의 방에서 그 냉차를 찾는다 그러길래 이와임은 이거를 갖다 주라 그래서 내줬습니다. 독약이 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까? 정말 내가 맥주가 마시고 싶어 그랬습니다. 피고인의 태도는 태연했습니까? 언제나 다름없었습니다. 좋습니다.
피고인에게 묻겠습니다. 태연이 남편에게 주스를 권할 수 있었다는 것은 피고인이 독약이 들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 아닙니까? 있습니다. 변호인의 질문은 은연중 피고인의 발뺌을 사수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오. 아비산이라는 독약을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매약방인가요? 아닙니다. 그걸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는 어떤 사정이 있습니까? 밝힐 수 없는 제3자가 개입돼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식모 강수님을 증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강수님 씨 나오십시오. 강수님 씨 나오세요. 이봐. 그 언젠가 아비산을 먹고 자살한 모의 환자가 있었지. 아, 이제 보니까 그 사진의 여자가 그래서 내가 자칫하면 증언대에 서게 될지도 모를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 무엇보다도 그 증인이 필요해요. 근데 그 사진은 어떻게 하셨어요? 서에 보관돼 있을 거야. 이제라도 같이 가서 알아봅시다. 고마워요. 어머님, 이 사진은 분명히 어머님이시죠? 할머님 돌아가신 날 아비산을 먹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죽은 어머니 죽었 하고 죽는 찰나까지 소리를 쳤답니다. 어머님은 사셔야 해요. 감추지 마시고 말씀해 주세요. 이상 여러 증인들이 증언한 바와 같이 식모 강수님을 통해 제3자 관련해 의문을 품게 되고 의사 원동의산 복용으로 자살한 김기철이라고 하는 인물을 확인하게 되는 동시 전술안서에서 사진을 입수 후일의 증인으로서 서대문 교도소의 간수 조정훈 변호인이 피고인 면회시에 입회시켰던 것입니다. 물론 죽은 김기철이 증언해주지 않는 이상의 증언만으로서 무죄를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을 본 변호인은 잘 알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들 김기철의 죄를 대신하고 나선 진위를 살펴볼 때 인간이라면은 누구나가 가슴속 깊이 끓어오르는 이 모성에 울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10세의 전 남편 김강도와 사별하고 친정어머니와 젖먹이 김기철을 부양하기에 갖은 고생을 다한 끝에 지금의 남편 최성진을 알게 되고 상처한 그의 요청에 의해 역시 어린 전실자식이 있는 최씨 집안에 후처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한 집안의 부친이 다른 두 아이를 기르기 어려움을 깨달은 피고인은 남편에게조차 자신의 아들이 있는 것을 숨기고 몇 푼 안 되는 생활비를 규모 있게 써가며 친정어머니와 아들을 부양했던 것입니다. 그 후 외조모마저 사별하게 된 피고인의 아들은 외로움을 잊기 위해 아편에까지 손을 대게 되었고 돈이 떨어지면은 금지된 구역 채식집 문전을 방한 것입니다. 1961년 8월 11일 오후 9시 30분경 전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제사장이 외출한 틈에 피고인은 뒷문 안에 숨어있던 아들 김기철을 발견하고 당황한 나머지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배를 아프게 한 자식의 불행을 눈앞에 보면서도
다른 가족에게 들킬까 두려워 저녁 한 끼를 먹이지 못하는 가엾은 어머니였고, 아들이 병을 고치겠다고 달라고 하는 100만 원이라는 돈을 남편 몰래 만들어줄 엄두도 내지 못하는 선량하고 주변 없는 아내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피고인은 한 잔의 주스를 따라 아들에게 권하며 이것을 마시고 돌아가 달라고 애원을 했다고 합니다. 어서 이거나 들어라. 그리고 오늘 저녁은 그냥 돌아가 주려. 요즘 일반에도 속상한 일이 많단다. 너는 예미가 부자로 뱃속 편안하게 잘 사는 줄 알지. 그때 방 안에 전화가 울렸다고 합니다. 피고인이 전화를 받느라고 아들을 등지고 앉은 시간은 30초가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독약을 탈 시간으로서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본 변호인은 느끼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댔을 때 아들은 이런 말을 피고인에게 했습니다. 이 자식아, 예미 속 좀 작작대고 어서 그거나 들어. 어머님, 내가 아주 없어지는 게 속 안 썩고 편하시죠? 어머니, 다시 어머니 속 안 썩여 드릴게요. 그때 남편이 돌아오는 크락션 소리가 울렸다고 합니다. 당황한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아들이 쥐고 있는 주스를 뺏어 부엌문 밖으로 몰아냈다고 합니다. 어머니. 피해에 따라서는 가장 선한 것이 가장 악한 것으로 오인되는 수가 있듯이, 측의 어진 양심은 아들에서 그 아들을 살리고 싶었고, 행복한 가정에 아편 환자가 던지는 파문을 막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리석은 모성애요, 어리석은 양심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누가 이 피고인을 조소할 수 있으며 죄인이라고 돌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재판장, 본 변호인은 세상이 주지하는 바 피고인의 며느리이며 살해된 시조모께서 나타나시지 않았더라면 직접 그 독약이 든 주스를 마셨을 피해자인 동시 검사의 논거에 따른다면 피고인을 가장 증오해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이 피고인을 변호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은, 며느리인 본 변호인이 시어머니인 피고인의 어진 본성이 절대로 그런 무서운 사건을 저지를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독약을 구독했으며 누구를 했습니다. 또한 동시에 본 변호인 역시 피고인이 절대로 독약을 주스에 타지 않았다는 확증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이 약할 수 없다는 믿음 없이 어찌 모든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현명하신 재판장, 본 변호인은 삼가 재판장 앞에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미워하더니 판사 며느리도 톡톡이 받지 뭐요. 왜 아니야? 이젠 며느리에 떠받들고 다녀도 엄마! 엄마! 이게